매그나칩하고 동부하이텍이 우리나라 파운드리 두 군데인데요. 삼성과 SK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요.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혀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못 내고 있어서 그런가. 사실은 D램 하나인데요. HBM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기술을 못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C가 전세계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 있어서 79%를 압도적인 삼성전자도 상대가 안 됩니다. 아마 위탁 생산은 이쪽에도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쪽에서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못 맡기는 게 아니냐, 삼성전자한테조차도. 그래서 중국이 한 SMIC가 5% 가지고 있고 UMC 대만 UMC가 5%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파운드리를 좀 인텔 파운드리 이렇게 리피더스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2027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장을 공급이 디램 공급과 모든 것을 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해 정점일 수도 있다라고 내년에 와서는 주식을 막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왜 삼성 주식에 팔아치우냐. 그래도 아직도 47%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최저지만 다 팔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못 됩니다. 엄청나서 물량이. 그렇지만 개미들이라 그러면 이게 B2 60조를 갖다가 다 외국인들이 120조를 팔고 나갔는데 800억 달러입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다 흡수했다라는 거, 개미들이. 그래서 이거 이러다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파산자가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 장신 메모리가 8%, 작년 3%인데 8% 시장 점유율, 양쪽 메모리가 13% 시장 점유율, D램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화학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SMIC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D램은 단순 설계, 시스템 반도체 쪽은 복잡 설계, 복잡한 것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도 그건 안 믿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그나칩 반도체와 동부 하이텍, 파운드리가 우리가 두 군데가 삼성, SK 하이닉스 빨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4,620만 달러, 전년 동기에 3.3% 증가, 25년 연간 매출로는 약 2,770억. 그렇게 크질 않. 제주 반도체가 오히려 더 크네요. 네네. 제주 반도체 매출은 설계만 하는데요. 매출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도 크게 생산 안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생산을 할 수가 있네요. 매그나칩도. 그렇죠. 동부 하이텍이 이거 매출이 얼마인가 봐야 돼.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1,004억 원, 영업이익은 671억 원. 전년 동기에 여기는 생산 시설이 없어요. TSMC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273%, 1713%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낸드 멀티칩 패키지 MCP와 D램, 아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으로 이렇게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 결합 제품 수직으로 결합해서 LPDDR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램과 메모리 사업이 1,349억 원, 비메모리 부분이 400,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낸드 MCP가 605억 원, 33.71%, D램이 32.07, 그래서 TLC 낸드가 269억 원, 14.9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로 이전한 반도체 업체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메타 CNI 반도체 팹리스 제주 반도 메타 CNI 이게 강남에 있던 본사를 제주로 했다. 그래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용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를 완전히 이렇게 제주도청하고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상장 목표 28년에 상장 목표라고 있다. 메타 CNI 매출을 좀 볼게요. 매출이 제주 반도체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매그나에서는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도 매출이 제주 반도체보다 한참 떨어지고요. 그럼 이게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생산 공장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를 우리가 꽤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 시에나의 공시된 연간 매출액이 154억 10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4억. 그래서 매출액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54.6%,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팹리스 공장은 없어요. 그래서 동부 하이텍이 매출이 얼마인가 볼게요. 동부 하이텍 매출이 연간 매출액이 1조 3,972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주 반도체가 훨씬 더 이렇게 제주 반도체도 공장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매거나 정도는 자기네가 그죠? 다품용 소량 생산은 자기네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그러네요.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조 3,972억 원밖에 안 돼요. 조그만 공장이라는 거죠. 영업이익은 2,773억 원. 동부 하이텍하고 매그나는 공장이 크지 않다. 그래서 매출액도 크지 않고 전년 동기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45%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뿌르죠. 바운드리라도 엄청난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금만 데도 있구나. 그래도 장사만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지금 올해 한 5천억 원 매출을 일으키면요. 그래서 공장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설계 기술력을 갖고 있어 시장에서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설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괜찮다. 우리나라 설계 업체들이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를 시험 설계, 일종의 제품을 가져다가 소량이라도 설계해주는 이쪽에 자금을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테스트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에 풀어서 실질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품에 탑재했더니 괜찮더라. 그러면 그건 이제 세계로 확대하는 전략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마다 반도체 설계 취미로도 좀 뛰어들자. 전부 다 설계 업체를 다 갖고 있자. 공장은 나중이다. 그리고 바운더리 공장도 동부 하이텍이나 매그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도 참여할 만하다. 겁먹지 말자라는 것이죠. 바운더리도 생산을 해보자. 뭐 정부 출연해가지고도 할 수도 있다. 정부 출연해갖고 1조 2138억 원 정도의 매출이면 정부도 조금 돼가지고 대기업들과 협력해서 바운더리 공장을 한 5군데는 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자기 받아주면 되죠. 그래서 설계 바운더리를 강화시켜주자. 제품 왜냐면 이렇게 생산 공정, 생산 노하우도 설계에서 생산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조그만 데를 해가지고 5군데를 만들어 버려서 정보 자금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자금이면 괜찮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겁먹지 말자. 네네네. 사원수가 대기 2,176명의 사원수로 2025년 10회 동바이텍하고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인데요. 그렇게 매출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부천시 옴미구에 있고요. 2,000명 정도 고용이니까 그렇게 겁먹지 말자라는 거죠. 이것을 바운드리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물량을 일정 부분 이렇게 받아주면 되죠. 그래서 물량을 받아주면 된다. 물량을 팔 데가 없으면은 저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안 한다면 제 대기업에서 자체 제품에다 탑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에 조금 이렇게 받아주라고 하고 설계가 괜찮고 제품 테스트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전 세계로 확대하는 전략을 하자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대기업도 취미 삼아서 설계를 다 참여하고 제주 쪽에 갖다 놓자.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제주도 캠퍼스를 해서 수많은 설계 인력들을 양산하자. 뭐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무조건 숫자뛰기로 가는 거예요. 숫자뛰기로 양산하고 바운드리 업체 취직을 시켜주고 그래서 민간 협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하면 저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디램 하나에만 안주하기는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항공 무역이 너무나 이렇게 1,000억 달러의 영업이익이 다 이렇게 삼성 하이닉스 2군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그렇죠. 1,00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5월달까지 가졌는데 그게 다 영업이익이 이게 두 군데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주고 쓰고 있다는